갑자기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넌 힘드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만 명의 아이에게는 만 개의 해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스뭉 이혜준의 만화만담입니다. 4학년 2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형이에요. 2단원, 4단원, 6단원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인데 얘네가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들이라서 요 4학년 때 요 기초에서 흔들려 놓으면 나중에 중등선행 하시다가 얘가 왜 이렇게 요 부분에 약하지 하고는 이게 다 백해서 어디로 가냐면 4학년 2학기로 내려와요. 실제로 4학년 2학기 문제집들이 정말 많은 걸 중등 문제를 그대로 갖고 내려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에 요 도형에 관련된 이 맥락들을 2단원, 4단원, 6단원을 딱 꿰뚫어 보시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단원을 어려워하고 또 어떤 단원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4학년 2학기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5학년에 나오는 거 보면 행복한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분모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요. 소수보다도 분수를 더 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가분수나 대분수의 변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아이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5학년 때 나올 분모가 다른 수들의 연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대분수를 전환하거나 가분수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들을 조금 잘 살펴봐 주시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삼각형 내용이 단순히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삼각형하고도 연결이 되는 외심, 내심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삼각형끼리 계속 중첩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이등변이 나온다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랑 연결시키면서 삼각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안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나마 2, 4, 6단원 중에서는 쉬운 편이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단원 중에 하나죠. 도형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아이들이 도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렇게 봤던 도형이 이렇게만 뒤집혀 있어도 다른 걸로 봐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이들하고 도형 문제 풀 때 제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문제에 있는 모든 각을 다 찾으려고 하거나 문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힌트에 넣으면 안 된다. 딱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어떻게 길러지냐 물으시면 시야가 계속 경험적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이런 선은 필요가 없는 선, 이 선이 중요한 선, 이런 것들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게 보자마자 이해되는 어떤 아이도 있고 볼 때마다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잘 보는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도형들을 본인이 그려본다거나 경험해 보면서 이게 이등변삼각형, 이게 정삼각형 이런 것들을 체화시키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4학년 2학기에 또 숨쉴 구멍 하나 나왔습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나마 소수점만 맞추면 웬만한 아이들도 다 무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뭐가 어렵냐면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여기도. 빈칸 넣기로 만들어버리면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소수 세 번째 자리 이런 거 나오면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소수 두 번째 자리를 풀었어요. 소수 몇 번째 자리를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똑바로 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수에 대한 이해 자체라면 그닥 어렵지 않게 소수점 이동이나 이런 게 깊은 이해가 없이도 기술적으로 터득이 될 수 있는 단원이라 그나마 아이들이 좀 편안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머님들은 생각보다 소수나 분수의 전환이 되게 쉬우시기 때문에 소수를 힘들어하는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이게 넌 힘드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소수를 쓰지만 얘네들은 그전까지는 소수를 0.1, 0.2 정도만 알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4학년 2학기에 소수 셋째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론 아이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막 혼합된 형태의 문제를 어려워할 때 왜 이거에서 막히냐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확장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 교과 과정 중에 수직과 평행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 단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애들이 수직과 평행을 안 배우나요? 4학년 2학기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각형이 중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 평행, 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죄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수직과 평행까지 들어간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어때요? 볼륨이 확 늘어났어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억각, 동의각 이런 표현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같은 쪽각, 반대 쪽각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다가 이 도형 안에 사각형만 배우면 정말 좋겠지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이 그대로 녹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다각형 단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각형에서 배웠던 내용과 사각형 배웠던 내용과 다각형 내용이 막 짬뽕된 형태의 혼합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하는 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기하를 잘 배워놓지 않으면 그 다음 기하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누적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형 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1학기 때 배웠던 각도, 2학기 때 삼각형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사각형적인 지식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이 단원을 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힘들어할 때 딱 사각형 자체의 문제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각도 문제를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삼각형과 관련된 걸 힘들어하는 건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2단원, 4단원, 6단원이 한 통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뒤집어서 1, 3, 5가 숨쉴 구멍, 5단원 꺾은선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처럼 그나마 아이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 선행 나가는 동안은 조금 템포 조절도 하고 아이들 점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선생님 얘가 지난주에는 시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 시험 성적이 좋아졌어요. 공부 좀 했나 봐요가 아니라 단원이 쉬워진 걸 수도 있어요. 5단원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꺾은선 그래프에 잠깐 좀 쉬는 텀이니까 어머님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단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끔 꺾은선 그래프에서 뭐가 좀 까다로우냐면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유추해내야 되거든요.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산자료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토끼를 좋아하는 애,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 애, 그건 별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꺾은선 그래프는 연속성 자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월 달에 온도가 얼마였는데 4월 달에 온도가 얼마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3월과 4월 중간쯤 온도를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연속성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중간 과정을 유추하는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주실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래프가 중간에 안 나와도 네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생활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2, 4, 6단원이 죄다 중등 과정들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각형 단원 안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다각형 내용에다가 대각선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여기 내려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형, 사각형이 다 오버랩 되어 있어요. 정다각형에 대한 개념도 외워야 되고 외곽과 내각에 대한 구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짬뽕 형태로 낼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된 어떤 기하적인 지식들이 여기서 빵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 6단원 마무리될 때쯤 조금 이런 부분에 기하들이 어려운데 라고 하시고 나중에 후에 뭐 5학년 6학년 때 커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5학년 6학년 때 나오는 기하는 다 측정 기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 건널비를 구한다, 부피를 구한다, 넓이를 구하는 영역이 완전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평면 기하를 다루는 어떤 기초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았는지 지어졌는지를 확인하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중학교 문제를 풀려보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는 잘하는 아이는 오히려 중학교 문제 풀어받아도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지는 단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화시키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4학년 2학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중등기하의 기초가 되는 많은 도형들이 포진해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끔 4학년 2학기는 연산도 별로 없고 수월할 것 같은데로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하를 어려워할 때는 이유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기하를 보는 눈이 약하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내가 기하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아이에게 잘 넣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이가 나중에 이 단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이건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